그런 속설 있잖아요. 아직 이슈가 없어. 외국인들 기관들이 막 팔아. 개미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만 모르는 뭔가 있나? 실제로 이런 걸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많지. 실제로 있는 것 같아. 오늘 무슨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말 걸지 마. 나 현대 모비스 봐야 되거든. 나 요즘 신기 있는 건가? 나 요즘 너무 잘 맞추는 것 같아. 뭐 내가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 뭐 골고루 다 오르긴 하는데 현대차 조금 팔고 조금 판 돈으로 모비스를 샀거든. 일주일? 2주일 계기다가 이제 진짜 관심 못 받는다 팔아야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오른 거야. 어제 장중이 20% 가까이 올랐어. 그 순간 팔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했는데 또 우리는 못 먹어도 고 알지? 일단은 계기고 있지. 그냥 버팅기고 있어. 이번에 전체적으로 현대 자동차도 오르고 그쪽 관련돼서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아 그치. 그 중에 이제 현대 위아가 많이 올랐는데 현대 위아 거의 30% 올랐는데 현대 위아를 내가 조금밖에 못 샀어. 3천만 원 들고 있었는데 거의 상한가로 들어가는 거야. 나 현대 위아에 많이 당해가지고 잘 안 사거든. 내가 유상증자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주식이야. 지금은 뭐 상한가에 그냥 던져버렸는데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돌더라고. 그래서 기간 조정을 겪은 주식들은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 추세인데 와 진짜 미국 증시가 어제 내렸음에도 거의 무시하고 코스피는 지금 나 혼자 독주거든. 거의 글로벌에서 지금 코스피가 주인공인 것 같아. 보통 내 경험상 상승장 때는 꼭 증권주들이 한 번씩 날아가거든. 증시가 붐이면은 자연스럽게 실적도 좋고 그래가지고 많이 오르더라고. 또 반발 레시피 섞었지.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랑 하반기에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을 한다고 뭐 계획하던데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이 꽤 들고 있어.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비싸게 상장하면 환투에 좀 시총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뭐 잡아두고, 그리고 키움증권 자체는 그냥 워낙 증시가 좋으니까 실적이 좋지 않을까,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조금 담았고.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들을 안 하는 분들이 꽤 지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 대형주들 지금 막 뭐 소형주처럼 움직이는 장세라서 막 올랐다면 막 10% 20% 요즘에는 시총이 막 10조든 20조든 상관없는 것 같아. 위로 막 20% 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장세이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 같다. 이게 키움증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 되게 흥미로웠던 게 키움증권이 카카오보다 실적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그건 몰랐어. 시가총액이 거의 뭐 5분의 1? 10분의 1? 그만큼 이제 카카오의 성장성을 많이 반영한 거고, 증권업종은 워낙 성장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카카오만큼 고밸류를 받기는 힘든 것 같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이제 글로벌 증시의 주인공 같이 오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돈을 넣고 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지. 사실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뭐 시장을 받쳐주는데 뭐 한몫하고 있는 걸로 당연히 보여지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글로벌 자금, 그리고 기관 자금, 그리고 뭐 연기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자금들이 훨씬 더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지금 신흥시장,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을 되게 매력적으로 보고 한국 시장 주식을 많이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전략으로는 외국인 비중이 없는 종목을 사는 전략을 많이 하더라고. 아직 외국인들이 덜 산 종목, 이제 그런 종목 위주로 슈팅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인 것 같아. 그래서 증권업도 뭐 그런 논리도 있었지만 그냥 단순히 증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증권주가 한번 쏠만하다 이제 그래갖고 그냥 적당히 담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지 뭐. 증시 내리면 또 손절해야지. 그러면 이게 결국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와야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건데, 그치. 방금 말씀해주신 거 저희가 성장성 좋은 신흥 시장으로 이제 한국이 선정이 돼서 외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넣고 있는 건데, 이 추세가 그러면 뭐 LG화학 같은 이제 유명한 업종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그 모멘텀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 외국인들이 돈 넣을 수도 있을까? 모르겠어.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버블 랠리의 시작이 아닐까. 뭐 언제부터 버블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시장의 재밌는 점이기도 하고, 고점을 예단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떨어지면 사람들이 매수하는 게 느껴져. 막 돈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 그러면 다시 올라가. 그걸 반복인 것 같아. 대부분 한국 시장의 올해 전망을 뭐 상고하죠. 이제 상반기에는 지수가 고점을 이루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쭉 조정하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건 뭐 아무도 모르지. 그때 돼봐야 아는 거고. 근데 지금 증시가 거의
미쳐 날뛰는 건 맞아. 그래서 진짜 변동성이 엄청나고 그만큼 수익을 내기 좋은 장세고 대신 잘못하면 깡통차기도 좋은 장세. 예전에 나처럼 불나방이 되면 불나방이 되고 되게 재밌는 장세인 것 같아.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느낌인 것 같아. 요즘엔 이 성장성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너가 얘기했듯이 카카오가 김준권보다 돈을 못 버는데 10배나 비싸듯이 그 무형의 가치가 엄청난 주식시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그 무형의 가치를 얼마로 매기느냐에 따라서 카카오가 거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도 저평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뭐 카카오가 가진 수천만의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 근데 그걸 카카오는 어떤 식으로든 풀어내겠지. 그럼 그걸 시장에서는 알기 때문에 카카오가 그만큼 비싼 거고, 그 확실히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무형의 가치가 요즘 시대에서 그걸 계산하는 가치평가 공식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재무제표에는 표시되지 않으니까. 그치. 재무제표에는 이 기업이 가진 DB가 얼마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잖아. 근데 그런 게 지금 자산인 시대잖아.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가공하고 사람들한테 적용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이해도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지금 시장은 나야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뭐 그런 거 찾아보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카카오가 너무 비싸고 네이버가 너무 비싸고 막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 물론 지금 뭐 비쌀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지나봐야 한다. 언제나 주가는 지나고 나서 안다. 이게 왜 비싼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치. 뭐 단순히 아무 맥락 없이 비싸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과거에 가치투자 평가 공식 PBR, PER 넣고 그렇게 따져서 비싸다고 하지 말고 지금 시대에 맞는 계산법을 적용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외국인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응. 혹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의 주식들을 사고 있는지 아니면 팔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트래킹 하세요? 나는 잘 안 보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외인, 뭐 기관, 뭐 그런 수급 이런 걸 잘 안 따라다니거든. 근데 대부분 나 빼고 다 보긴 하더라고.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그걸 안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이 주식이 매력적이면 뭐 외국인이든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이 주식이 올라야 된다라는 논리만 설득력 있으면 누구든 살 거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은 거기서 거기니까. 어차피 생각하는 거 뭐 다 거기서 거기고 누가 사긴 살 거니까. 그리고 그 수급을 이제 따라서 거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옛날에 그걸 해봤는데 나랑은 좀 안 맞더라고. 조금 타이밍이 느리다고 하나? 그걸 확인하고 사면은 조금 늦어.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고. 난 조금 미리 사놓고 진득하게 앉아있는 스타일. 내가 외국인이야, 진짜 외국인 아니지만 그 사람이 됐을 때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을까? 똑같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사고 싶은 주식을 사면 되는 거잖아. 아무래도 이제 수급을 확인했다는 게 톡 친 큰 손들이 1차 매수한 걸 뒤늦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게 조금 타이밍이 별로였다. 그치. 근데 이제 오르고 있는 종목에서의 수급은 한번 체크하지.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하나솔루션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 하나솔루션이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지 그건 이제 뭐 HTS에서나 확인 가능하잖아. 근데 쭉 오르고 있는데 뭐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있어. 그러면 종가까지는 힘들겠다. 왜냐면 강한 매도 주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수급을 보는 경우는 있지. 누가 사고 파는지 정도는 체크하긴 하지. 다만 그 어떤 기업을 살지를 결정할 때는 수급을 크게 생각 안 한다. 그치. 내가 현대차를 사놓았는데 외국인들이 판다 그래서 내가 팔진 않지. 그 주식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사는 거지. 근데 뭐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샀고 그래서 내가 따라 산다? 이거는 조금 내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런 속설 있잖아요. 현대차로 예를 들어볼게요. 아직 이슈가 없어. 외국인들 기관들이 막 팔아. 개미들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만 모르는 뭔가 있나? 10년간 거래하시면서 실제로 이런 걸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많지. 실제로 있는 것 같아. 그게 내부자 정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엄청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유선진자 진짜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 나는 이 모니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잖아. 그럼 주식창이 이유가 없이 아무런 이슈가 없어. 근데 막 10%씩 빠져있고 막 그래. 그래놓고 다음날 유상증자 결정 뭐 이제 그런 뉴스 나오면 다음날 또 막 한 20% 빠지고,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이유 없이 떨어질 때는 그냥 던져버리는 스타일이야. 그런 거에 대한 조금 학습이 생겨서 너무 많이 당해봐서 그런가? 그럼 정리하면 단순히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같이 따라 팔진 않지만 이유 없는 하락이 발생하는데 외국인도 팔고 있어. 기관도 팔고 있어. 그러면 한번 정리한다. 그게 수급이랑 상관없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빠질 때가 있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 종목만 냅다 빠지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건 수급이랑 관계없는 것 같아. 막 기관들이라 그래서 외국인들이라 그래서 그걸 먼저 한다고 난 생각 안 하고 아마 관련 내부자 몇 명 그 정도겠지? 기관들까지 알 정도로 뿌릴 것 같진 않고 내부자들 먼저 던지고 유상증자 발표하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은 경험상 분명히 있다. 그럼 오히려 그런 건 수급이 아니라 그냥 가격으로만 판단하는 거. 진짜 그런 건 당했을 때 진짜 열받지. 근데 금감원에 그 화면을 녹화해서 금감원에 신고한 적도 있어. 근데 안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진짜 열받았어. 그때 진짜 몇 천만 날렸는데
이 앞에 앉아 있으면 진짜 뭐 확신은 못하지만 그 심증이라는 그 말 못할 그 확신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 요즘에 많이 없어졌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외국인들이 앞으로 한국 주식에 많이 투자할수록 그런 것들도 많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겠네요. 그치? 감시하는 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지. 배당도 더 많이 달라고 할 거고 요구할 거고 한국 주식시장이 제일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배당이거든.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도 많이 하지만 그 주식을 다시 소각해. 아,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소각을 해요.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지만 아예 소각해버려. 그래서 유통 주식수를 줄여버려. 주주한테 완전 좋네요. 주주한테 그럼 너무 좋은 거지. 그런 문화가 이제 미국에서는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들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 근데 한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거든. 때때로 자사주 매입을 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주주 환원에 대한 제도가 아직까지는 약하다. 근데 이해해. 내가 기업 입장이라 그러면 한국 시장이 미국처럼 엄청나게 성과가 잘 나오는 시장도 아닌데 그 안에서 주주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다가 기업이 망하면 어떡해. 이제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 내가 오너라 그러면. 근데 그게 오히려 주식을 더 할인시키는 요인인 것 같다. 이번에 상승장이 단순히 거품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시발점이었으면 되게 좋겠네요. 그치. 너무 그러면 좋을 것 같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마 그런 형태의 배당 형식 그리고 자사주 소각하는 그런 형식을 많이 가져오려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 삼성전자가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 이제 다른 기업들이 많이 따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가 좀 그런 걸 실험적으로 많이 해보는 것 같아. 유상증자 계속 얘기해서 저 생각났는데 저도 지난번에 투자한 거 너도 저번 주에 유상증자 많았잖아. 큰 기업들도 그렇게 더군다나 증시가 좋을 때는 이때다 하고 유상증자 해버리거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안 빠지니까 누가 이제 코스피의 쓴맛을 조금 본 것 같아서 내심 다행이다.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 유상증자를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아요? 이미 늦었잖아요 사실. 나는 대부분 그냥 손절해. 빠르게? 진짜 그 기업이 오를 거라고 하면 유상증자 그냥 참여하지. 근데 나는 그냥 빠르게 그냥 손절해버려. 그냥 욕 한마디 하고 던지고 나와버려. 물론 유상증자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 개인한테 하는 유상증자냐, 그치, 외부 뭐. 자금을 출자한 거냐.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나는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싫어해. 내가 진짜 11년 동안 유상증자 몇 번 맞았는지 몰라. 적어도 5번 넘게 맞은 것 같아. 오늘 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 좋으실 텐데. 나 술은 못하지만 재밌어더라도 한잔 해야겠다 오늘. 그러면 또 영상이 조금 빨리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 텐데 항상 이렇게 조금 텀이 뭐 하루 이틀 조금 늦게 올라가서 좀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느긋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